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훌쩍 넘고 은값도 52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랠리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의 진짜 이유가 뭔지, 이게 혹시 새로운 황금 시대의 시작인지, 아니면 좀 위험한 거품의 신호인지 그 상반된 분석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일부에서는 이 귀금속 급등이 경기 붕괴에 대한 어떤 경고음 아니냐? 예,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현재 시장을 둘러싼 하석은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나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금과 은이 필수 자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필수 자산이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완전 투기적 광풍이다, 과거 튤립 버블이나 닷컴 버블처럼요. 그래서 곧 엄청난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네네.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 동력, 또 잠재적 위험 요인들, 그리고 이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금값은 온스당 4,100달러 넘었었고요. 네. 은값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 52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수준입니다. 그렇죠.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금은 50% 이상 올랐고 은은 무려 60% 후반에서 70% 넘게 급등했어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네. 특히 금 같은 경우는 2025년 올해만 해도 40번 이상 신고가를 썼고 최근 한 2년, 그 정도 기간 동안 80번 넘게 기록을 세웠다고 하니까 정말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거죠. 상승 속도가 정말 이례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은의 상승세가 금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에요. 아, 은이 더요? 네, 그래서 금은 비율이라고 하죠. 금 1온스로 살 수 있는 은의 양, 이게 80 아래로 현재 한 79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역사적으로 보면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한 2배 정도 컸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리스크 조정 기준으로 볼 때 은이 아직도 금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또 과거 50년간 이 비율, 그러니까 은값을 금값으로 나눈 비율이 2% 수준에 도달했던 경우가 20번 넘게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현재는 이게 한 1.2% 정도 되는데 만약 과거 평균 수준인 2%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은값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금값이 지금처럼 4,000달러대에 머문다고 해도 은값은 80달러까지 갈 수 있고요. 만약 금값이 8,000달러까지 간다면 은값은 16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강력한 랠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 얘기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고요.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커졌겠죠. 그렇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는 그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까지 나온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훨씬 구조적인 변화들이 좀 감지됩니다. 구조적인 변화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신흥국들이 정말 역사적인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중앙은행들이요? 네. 이게 단순히 외환 보유고 다변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나 정치 불안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진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입니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러면 이자가 없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가지고 있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매력도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셋째는 브릭스 BRIS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거래에서 달러 외에 다른 통화도 쓰겠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중국 주도의 1대1로 사업이나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비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고요. 달러 매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네,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나 또 은 자체의 특성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ETF 같은 걸 통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또 가격이 막 오르니까 뒤처질까 봐 따라 사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도 미시할 수 없죠. 아, 포머 심리. 네. 마지막으로 은의 경우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동시에 화폐 역할도 하지만 요즘엔 AI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5G 통신 같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거든요. 산업 수요가 늘고 있군요. 네,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면서 전략적인 중요성까지 부각됐죠. 그러니까 투자 수요랑 산업 수요가 동시에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뭐랄까 쌍끌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 이거 은 시장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특히 런던 현물 시장에서는 발작이나 기능장애 같은 좀 격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라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이게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런던에서 거래되는 실물 은 가격이 뉴욕 선물 시장 가격보다 온스당 2달러, 많게는 3달러까지도 비싸게 형성되는 아주 극심한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다고요? 왜 그런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런던의 실물 은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런던 은 재고가 25%나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년 연속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 ETF들이 계속 실물은을 사들이고 여기에 더해서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 은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을 줄이려고 비싼 값에 은을 다시 사야 하는 상황, 즉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숏 스퀴즈. 네, 이러면서 시장 기능 자체가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은을 빌리는 비용, 리스료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물 은이 부족해서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러면 특히 인도의 경우가 좀 심각합니다. 은 수입 수요가 폭증하면서 현지 프리미엄이 10% 이상 치솟았고요. 일부 주요 은 ETF는 아예 실물은이 부족해서 신규 자금 유입을 잠깐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미국의 한 소매딜러 증언에 따르면 정작 미국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구매 열기는 과거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있었던 실버 스퀴즈 운동 때보다 오히려 덜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의외인데요? 네, 언론 도출도 그때보다 적고 길거리에 금은방이 늘어나는 현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딜러는 현재 가격 급등이 소수의 큰손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페이퍼 계약을 커버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일반 대중의 참여는 아직 저조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일반 대중의 포모가 본격적으로 불붙게 되면 소매 시장의 실물 공급망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도매상은 공급 부족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경험도 있다고 하고요. 와,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또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컨테 투자의 전설 짐 사이먼스는 현재 금 시장이 완전 투기적 과열 상태다. 조만간 35% 수준의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네, 사이먼스의 경고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 급등이 실질금리나 중앙은행 매입 같은 어떤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도되고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네, 가격 상승 속도가 역사적인 변동성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상승 동력, 즉 모멘텀은 따라가지 못하는 다이버전스 현상, 나 변동성 확대를 아주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어요. 가격과 모멘텀의 괴리. 그렇죠. 결국 가격은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실질금리 상승, 달러 강세 전환, 중앙은행 매수 둔화, 투기적 포지션 청산, 유동성 축소 등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 의견은 어떤가요?
국내 김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도 현재 금값이 여러 경제 변수를 고려했을 때 한 30%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고요. 아, 30% 고평가. 네. 또 주식시장 역시 AI 열풍 같은 걸로 과열됐다는 경고들이 뭐 베조스나 IMF, 영란은행 같은 곳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은의 교훈은 그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은은 뭐 악마의 금속이라는 별명도 있듯이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왔죠. 그렇죠. 1980년 헌트 형제 사태도 있었고 맞아요. 2011년에도 급등했다가 폭락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또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확 줄면서 가격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한편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최근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주목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과거 원자재 사이클을 보면 알루미늄이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이미 사이클의 후반부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사이클 후반부 신호일 수 있다. 네. 또 데이브 콜럼 교수 같은 분은 현재 시장 상태를 유포리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낙관 거품이라기보다는 안주 거품, 컴플레이선시 버블이라고 진단합니다. 안주 거품이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이, 설마 당국이 이대로 두겠어? 라든지 아니면 나만 뒤처질 순 없지 하는 그런 심리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위험을 알면서도 그냥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같은 거죠. 자,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분석과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이 현상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이 귀금속 시장의 열풍에 주목해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현재 금과 은의 움직임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깊은 불안감, 그리고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대한 기회와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변곡점일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귀금속 랠리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정학적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대한 시장의 어떤 집단적인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일부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은의 이례적인 급등세가 어쩌면 시스템적인 경기 붕괴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라고 봅니다. 경기 붕괴 가능성에 대한 신호. 네. 그래서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방어 수단으로, 은은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에 화폐적 가치와 미래 산업 수요라는 잠재력을 동시에 노리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은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하는 반면 짐 사이머스 같은 거물급 투자자는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의 시각마저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의견이 분분하네요. 그래서 핵심은 당장 금이나 은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장의 격렬한 움직임과 그 이면에 담긴 여러 해석들, 특히 현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들을 주의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춰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금과 은의 기록적인 랠리,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숨겨진 다양한 동력과 또 경고음들을 여러 각도에서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투기적 과열이나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과 또 미국 S&P 500 지수로 대표되는 위험자산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과거에는 정말 보기 드물었던 기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른다. 네, 동시에 인공지능 AI 기술주를 둘러싼 거품 논란이나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이 현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극도로 팽창하면서 붕괴 직전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토록 시장의 두려움과 탐욕을 동시에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불안정성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